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이 통신망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보안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진짜 안전하다고 믿으세요? 우리는 이걸로 메시지도 보내고 결제도 하고 은행 업무까지 보잖아요. 이 모든 게 당연히 안전한 통신망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그 믿음의 기반에 생각지도 못한 균열이 있다면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이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이 LTE 네트워크의 안전망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긴지, 이 위협이라는 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보내고 카드로 뭘 사고 은행 앱을 쓰고 택시를 부르고 이런 모든 평범한 일상이 전부 LTE 통신망 위에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활동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에서 지금까지 정말 아무도 몰랐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이 상황을 딱 보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안 전문가들은 전부 삐까뻔쩍한 정문만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공격자들은 아무도 신경 안 쓰던 그냥 활짝 열려있던 뒷문을 찾아낸 거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이 엄청난 걸 발견한 게 바로 우리나라의 KIST 연구팀입니다. 그들은 이 새로운 유형의 취약점에 컨텍스트 무결성 침해, 영어로는 Context Integrity Violation, 줄여서 CIV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CIV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원래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통신망 핵심부에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려면 실례합니다, 나 누구요? 하고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하거든요. 이걸 인증이라고 하는데 이 취약점은 그 중요한 신분증 검사를 아예 안 받고 그냥 쓱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비밀 통로 같은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핵심입니다. 진짜 결정적인 허점인데요. 국제표준에 신분증 검사에서 탈락한 사람은 들여보내지 마세요 라는 규칙은 있어요. 아주 명확하게요. 근데 만약에 애초에 신분증 검사를 시도조차 안 한 사람이 나타나면요. 놀랍게도 거기에 대한 규칙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이 텅 빈 공간, 이 규정의 공백이 말 그대로 거대한 공격 통로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공격자들은 이 구멍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가능한지 한번 시나리오를 보시죠.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서 더 무서운데요. 먼저 공격자가 어떻게든 다른 해킹을 하든 정보가 유출되든 여러분의 기기 고유 번호만 알아냅니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정상적인 기지국을 통해서 인증 절차를 싹 무시한 조작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 하나로 네트워크 내부 정보를 엉망으로 만들거나 아예 여러분의 통신을 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거부 공격을 당하면 은행 앱에서 인증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문자가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내 위치가 실시간으로 추적당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내 폰이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차단돼서 말 그대로 벽돌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CIB 공격이 기존 해킹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걸 꼭 아셔야 해요. 예전 공격들은요. 해커가 무슨 가짜 기지국 같은 장비를 잔뜩 들고 피해자 근처까지 직접 가야 했어요. 근데 이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만 되면 진짜 기지국을 통해서 원격으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을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위험한 이유죠. 문제는 이게 얼마나 광범위하냐는 건데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100%. 네, 무려 100%예요. 연구팀이 시중에 있는 웬만한 상용 장비, 오픈소스 장비 가릴 것 없이 다 테스트해봤는데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장비에서 이 똑같은 취약점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봤으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하나 해결책 얘기를 해봐야겠죠. 정말 다행인 건 이 문제를 발견한 연구팀이 아주 명확한 해결책까지 같이 내놨다는 겁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애초에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국제 표준에 그 구멍을 메우는 겁니다. 인증 시도 없는 메시지는 그냥 차단해라. 이렇게 명확한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통신사들이 직접 나서는 겁니다.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부에 이런 비정상적인 메시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딱 걸러내는 필터, 그런 방어 시스템을 설치하는 거예요. 결국 공은 통신사하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한테 넘어간 셈이죠.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이느냐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술적인 발견이 그냥 버그 하나 고쳤네? 하고 끝날 문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크게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발견은요, 단순히 기술 결함 하나를 찾아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던 이 디지털 사회의 신뢰라는 기반 자체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서비스, 이 기술들이 정말 안전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흔드는 위협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런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정보를 지키고 우리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이 사회를 지켜나갈 책임, 과연 누구한테 있을까요? 똑똑한 연구자들, 돈 많이 버는 기업, 아니면 정부? 어쩌면 우리 사용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